100만원짜리 시계인데 이런 종이 박스 같은 데다가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프라임타임의 준입니다. 오늘도 혼자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BK님이 조금 바쁘신 관계로 오늘도 제가 혼자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시계는 세이코 스피드 타이머입니다. 프로스펙스 라인업에 있는 크로노그래프 제품이고요. 제가 이 제품을 직접 구매했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데이토나를 가져와서 리뷰를 할 거예요. 저희 BK님께서 어렵게 데이토나를 섭외해 오셨는데 그때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 전에 오늘 이 시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과연 이 시계는 누구에게 필요한 시계인가? 당연히 크로노그래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줄 만한 그런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롤렉스의 데이토나, 펜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제격인 시계죠. 적당히 고급스럽고 작은 사이즈의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께 또 제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려 39mm짜리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쿼츠 시계를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제격인 것 같아요. 쿼츠는 싫은데 오토매틱은 좀 부담스럽고, 왜냐면 이 시계는 일단 솔라 파워 무브먼트예요. 쿼츠 구동이긴 하지만 소스를 태양열로부터 받는 그런 시계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크로노그래프의 움직임이 메케니컬 시계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스펙을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39mm예요. 45.5mm의 러그2 러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꺼운 무브먼트로 인해 13.3mm의 두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을 감싸는 디자인이어서 정작 손목 위에서는 12mm 정도의 두께로 느껴집니다. 디자인적으로 잘 보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러그의 너비는 20mm이며 메탈 밴드와 버클은 꽉 차있는 통메탈로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직한 느낌과 밴드의 움직임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버클은 양쪽으로 눌러서 펼치는 버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버클은 한쪽으로 절대 열릴 수 없게 설계되어 있어서 안전한 착용을 도와줍니다. 세라믹처럼 보이는 베젤은 검정색으로 도금된 스테인리스 스틸에 광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무색으로 된 AR 코팅을 크리스탈 바닥면에 적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m 방수를 적용하여 수영까지 가능하지만 잠그는 방식의 푸셔와 크라운이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세이코 인하우스 무브먼트 V192는 태양열로 충전되어 구동되는 쿼츠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케니컬 시계에 물 흐르는 듯한 움직임을 탑재한 5비트 구동의 스탑워치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6개월짜리 파워 리저브 게이지가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 정식 발매 가격은 102만원이며 일본에서는 74,800엔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렉스 데이토나의 펜다 색상을 닮았지만 분명 결은 다릅니다. 스틸 베젤은 각이 져 있어서 실제 베젤보다 얇아 보이며 전체적으로 브러시드 패턴을 적용하여 광택을 죽여놨으며 서큘러 브러쉬로 케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릿 사이드에는 전반적으로 구멍을 뚫어놔서 빈티지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얼의 색상은 따뜻한 색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샌드 블라스트 처리된 흰색 다이얼도 베이지 톤이 살짝 묻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 세이코가 자랑하는 루미 브라이트 야광 도료 역시 10 컬러로 적용되어 있어 빈티지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죠. 이 루미 브라이트 야광의 성능은 슈퍼 루미노바급인데 롤렉스 크로마 라이트처럼 파란색으로 발광하고 있는 게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어플라이드 인덱스와 로고, 그리고 한층 내려가 있는 서브다이얼이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서브다이얼은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빛에 비춰보면 보라색이 살짝 보이는데요. 이건 사실 솔라 패널입니다. 그래서 회로도 같은 것도 얼핏 보이죠. 무엇보다도 39mm라는 최적화된 사이즈는 최상의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장점과 아쉬운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솔라 무브먼트가 이 제품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태양열로 충전되는 솔라 파워 무브먼트의 사용으로 25년 동안 배터리 교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세이코 VK 시리즈처럼 메케니컬 시계의 움직임을 흉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탑워치를 작동시킬 때 긴 초침이 초당 5번 구동되는 게 특징이죠. 기존 VK 무브먼트는 초당 초침이 4번씩 움직이는 방식으로 구동되지만 이 제품은 5비트, 즉 초당 5번씩 움직이는 방식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작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진짜 초침은 9시 서브다이얼에서 1초에 한 칸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계식 시계는 초당 6번 혹은 8번씩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엄청난 강점은 메케니컬 무브먼트와 동일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되는 엄청난 전력 소비를 태양열 충전으로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완충 시 빛이 없는 조건에서 6개월까지 시계를 작동시키며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생산 제품인 것도 장점 중에 하나죠. 정말 뛰어난 품질과 마감 처리 그리고 디자인, 사이즈까지 뭐 하나 나무를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계죠. 자,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100만 원짜리 시계인데 이런 종이 박스, 허접한 종이 박스에다가 넣어서 팔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남은 돈으로 시계에 투자했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어요. 아니면 되려 가격을 낮췄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그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눈에 거슬리는 날짜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건 옥의 티 마냥 어설픈 위치에 날짜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상당히 깊어서 많은 분들이 날짜창에 그림자가 져서 잘 안 보인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솔라 패널이 이 데이트 휠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4시와 5시 인덱스 사이에 데이트 창이 딱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살짝 4시 방향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데이트 위치에 그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브먼트가 아마 이 시계만을 위해서 태어난 무브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데이트 창의 위치는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애시당초 무브먼트 제작할 때 이런 데이트 휠을 도려냈으면 그렇잖아요. 어설프게 뭔가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러그와 엔드링크의 옆 라인을 봤을 때 서로 일치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러그는 각을 만들면서 떨어지는 반면 엔드링크는 곡률을 가지고 내려가죠.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저희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을 꼼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좋은 디자인은 사실 비율과 일관성이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은 러그와 엔드링크 그리고 나머지 브레이슬릿들의 그런 일관성적인 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 시계를 추천합니까 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추천합니다. 가격만 잘 맞으면 말이죠.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70만 원대 아니면 70만 원 언더로 사실 수 있는 조건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가에 표기된 100만 원에는 절대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675불에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미사용 제품을 중고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했거든요. 530불 정도? 그러면 한국 돈으로 68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70만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레이 마켓에 나와 있는 밸류가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삼정 시계에서 이 시계를 세일해가지고 70만 원대에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만 원 초반대. 68만 원에 미사용 중고 제품을 살래? 아니면 그냥 71만 원에 새 제품을 살래? 워런티는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고 그러면 당연히 새 제품 사셔야죠.
이 세이코가 사실은 시계를 되게 잘 만들어요. 원데이 투데이 만들던 회사도 아니고 기술력이 엄청 뛰어난 회사예요. 쿼츠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했죠. 태그 호이오는 심지어 세이코로부터 오토매틱 칼리버 무브먼트 설계도를 사다가 1887이라는 무브먼트를 만들기도 했죠. 지금도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인데 디테일 몇 개 좀 빠지니까 좀 김이 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오늘은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BK님과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타임의 준이었습니다.